현준이의 경우 인형의 털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음식물과 함께 뒤엉켜 쌓이게 되었고 그것이 소장으로 들어가 염증까지 일으켰던 것이며 들어가네, 털이. 민지도 빠진 인형의 털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털 뭉치가 되면서 1cm가 채 되지 않는 아이의 기도를 막는 바람에 질식을 유발했던 것. 특히 이런 사고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이 털이 긴 편인데다 쉽게 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형은 어린아이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난감으로 특히 7세 전 미취학 아동은 특성상 눈, 코, 입이 있는 것은 모두 사람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인형을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라고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랬던 맞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형과의 놀이를 통해 언어를 더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7세 이전의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 중에서도 유난히 선호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제작진은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형을 좋아해요. 먼저 크고 작은 털 인형과 털이 없는 헝겊 인형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폼으로 만든 인형들을 다양하게 준비해두고 인형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나이대 즉 6세 이전의 아동 15명에게 진열된 인형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실험 시작! 아이들은 3명씩 짝을 이루어 실험에 참가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귀여운 여자 어린이 2명과 남자 어린이 1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형 하나씩 골라볼까요? 인형을 고르도록 해보니 가장 먼저 남자 어린이가 털이 긴 강아지 인형을 선택했고 곰인형. 여자 어린이 2명도 털이 복슬복슬한 곰 인형을 골라 신나게 인형 놀이를 시작합니다. 촉감이 좋아서 그런가? 이번에는 3명 모두 남자 어린이들. 자, 과연 어떤 인형을 고를까? 보자마자 바로. 셋 중 한 어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을 골랐지만 나머지 2 어린이는 털이 있는 사자 인형과 헝겊으로 된 너구리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만 3명. 잠시 고민하는 아이들. 그리곤 곧 한 어린이가 털이 길고 수북한 사자 인형을 골랐고 다른 아이도 큰 곰 인형을 안아듭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남자 어린이만 플라스틱 인형을 여자 어린이들은 둘 다 털 인형을 선택했고 마지막 어린이들은 3명 모두 털 인형을 골랐습니다. 실험 결과 총 15명의 어린이 중 11명이 털이 있는 인형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털이 있는 인형이나 헝겊 인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이나 털로 된 인형의 경우 소재의 특성 때문에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마치 엄마의 품속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독 아이들이 잘 때 끌어안고 자는 인형들은 대부분 헝겊 인형이나 털 인형인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맞아. 인형이다 대고 튕기시는 거기 때문에. 특히 털 인형을 고를 때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 털이 풍성하고 긴 것을 고르고 그로 인해 인형에서 빠진 털이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쌓이는 부작용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렇다면 털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인형 털에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것일까?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털이 없고 깨끗한 헝겊 인형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 중 인형을 가장 좋아했던 5명에게 자유롭게 인형을 가지고 놀도록 하고 그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인형을 집어든 남자아이. 인형의 팔을 잡고 이리저리 신나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인형들을 서로 부딪히며 장난스럽게 싸움도 합니다. 털 엄청 뽑히겠네. 푹신한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품에 꼭 안고 얼굴을 묻는 여자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남자 어린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형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가지고 논 인형이 털인형이라면 어떨까요? 실험맨이 헝겊 인형 대신 털인형을 가지고 아이들과 똑같이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시작! 첫 번째, 인형 부딪히기. 아이들이 좋아했던 사자 인형과 곰 인형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신나게 부딪혀보는 실험맨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 인형에서 빠진 털들이 사방에 날리는 충격적인 모습. 이번에는 인형을 꼭 안고 쓰다듬기도 하고 뽀뽀하는 모습을 따라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만. 검은색 옷 여기저기에 수북하게 쌓인 털. 실제로 무방비 상태의 어린이였다면 이 털들이 아이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인형의 털이 실제로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형의 털이 입과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가면 우선 알레르기나 천식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털이 장기간 몸속에 쌓일 경우 기도에서 털이 뭉치면서 기도의 폭이 1cm가 채 되지 않는 유아는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막지 않아 질식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폐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해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아닌 식도로 털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고 위, 소장, 대장까지 도달해 그 안에서 음식물과 섞여 점점 쌓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17개월 된 아기 소장에서 인형의 털뭉치가 발견되어 수술로 꺼낸 사례가 있고 30대 여성의 위에서 인형의 털뭉치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형털이 우리 몸에 남아 위나 소장, 대장 등에 남아 있으면 염증이 생겨서 위궤양이나 일명 맹장염이라고 불리는 충수돌기염을 발생하고 더 오래 둘 경우 장이 썩는 괴사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언어 능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형의 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털 인형 등 봉제 완구를 구입할 때는 일단 어두운 색의 천이나 옷에 문질러보고 털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한 다음 구입하도록 하며, 특히 장난감을 자연스럽게 입에 물고 빠는 3세 이하의 영아에게는 털 인형보다는 천으로 만들어진 헝겊 인형을 갖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털 인형이나 쿠션 등 털 장식이 있는 제품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중성세제나 울 샴푸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 천에 적신 후 털이나 천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인형을 닦아내고 때가 많은 부분은 칫솔로 가볍게 쓸어주면 깨끗해집니다. 그 후 깨끗한 물에 적신 천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닦아준 뒤 그늘에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엽고 예쁘게만 보이는 털인형. 하지만 세심한 관리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서서히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린 아이들에게 털 인형을 아예 안 주면 되잖아요. 물론 뭐 그거는 아주 간단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본능적으로 다 빨게 돼 있죠. 이렇게 어른이 보건 안 보건 물고 빨고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털이 없는 거를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득이